미국은 대선이 끝나면 플럼북이라는 자두색 표지 책을 만듭니다. 9천여 개 직책을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명확히 정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기준은 있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면은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된 정용기 전 의원도 논란의 낙하산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정무특보를 지냈는데요. 정 사장의 직무수행 계획서도 볼까요? 비전과 경영 전략 부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효율이란 단어만 추가했고요.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 방안을 나열한 뒤 딱 이 한 줄만 추가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이 막말로 당시 황교안 대표가 사과까지 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한국가스공사 앞에 직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낙하산 최연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 최연혜 사장도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네, 철도공사 사장 시절 KTX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원래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전문가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공사 사장이 되자 당시 수서발 KTX, 즉 현재 SRT를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에 적극 나섭니다.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숭고한 일터로 한시바삐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파업 첫날부터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7천여 명을 직위해제했고 200여 명은 고소 고발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한 최 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지난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1차 면접 탈락이었습니다. 당시 면접위원은 최 전 의원이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 5명이 올라갔는데요. 웬일인지 정부가 사장을 다시 공모하라고 지시합니다. 더 큰 역할은 어쨌든 대통령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이럴 거면 임원 추천위원회는 뭐하러 하냐, 그냥 대통령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가스공사는 9월에 다시 사장을 공모했는데 최연혜 씨 지원서를 또 냈습니다. 이후 선임 절차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원래 가스공사 사장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법과 정관에 따라 5단계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단계인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최 씨를 포함해 5명을 후보로 올렸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장 선임 주주총회에 최 씨만 후보로 올리라고 가스공사에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법에 없는 절차가 끼어들어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장 등 6명은 지난 8일 주총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런 식의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절차가 없는 절차가 들어왔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임의적으로 지금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최 사장이 공모 때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볼까요? 운영 목표는 가스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핵심 가치 4개 중에 3개가 똑같습니다. 다음 쪽은 그냥 재무 상태로 채웠습니다. 그것도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짜깁기 한 겁니다.